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컬리 알파카와 프리미어 울을 합사해서 귀여운 뽀글뽀글한 질감의 바스켓백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샘플은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준비했고요. 영상 속에서는 이 핑크 컬러 합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방을 보시면 가죽 바닥을 사용해서 밑에서 코를 잡아서 쭉 올라가면서 떠주는 형태인데요. 짧은뜨기만을 사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 요 합사한 보글보글한 편물의 질감 하나로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에요. 형태 자체도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 둥글게 올라가는 형태라 쉐입이 굉장히 귀엽고요. 손잡이도 여러 겹의 실을 합사해서 굉장히 탄탄하고 그립감 좋은 그런 통통한 손잡이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가죽 바닥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방에 처짐이 없고요.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에요. 수납력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제 핸드폰과 비교하자면 제 핸드폰은 이제 미니 기종이긴 하지만 가방에 넣었을 때 공간이 어느 정도 실감이 나시나요? 굉장히 수납력이 좋은 가방이라서 웬만한 화장품, 파우치, 지갑, 향수, 에어팟 등등 여유롭게 수납하실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또 두 가지 실을 합사해서 뜨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코를 찾기 조금 쉬우실 거예요. 저희가 많이 보여드린 겨울실 중에서는 코가 굉장히 잘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도전하실 수 있고, 다만 이렇게 예쁜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손땀만 일정한 손땀을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실을 5겹을 합사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물에서 알려드릴 넉넉한 사이즈의 코바늘로 떠주시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물 먼저 어떤 게 필요한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실은 프리미어 울 2볼 그리고 컬리 알파카 2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10639번 2볼로 준비했고요. 컬리 알파카는 14번으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2볼 사용해서 전부 다 사용하진 않고 한 1.4볼에서 1.5볼 정도 사용이 되니까요. 손땀이 여유로우신 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가방 바닥은 저희 세비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둥근 직사광 징 사피아노 가죽 바닥이에요. 구멍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이 바닥으로 준비해 주셔야 저랑 똑같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요. 7호, 10호, 그리고 전복 코바늘 8mm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는데 이 7호 바늘로 이렇게 가방 바닥 구멍에서 코를 잡아줄 거고요. 요 10호 바늘로 전체적으로 다 떠주도록 할 거예요. 이 바늘은 이 구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6호 또는 7호 바늘로 이렇게 통과해서 코를 잡아줄 건데요. 합사해서 뜨다 보니 6호보다는 7호 조금 더 굵은 바늘이 쓰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7호, 10호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전복 호바늘 8mm 같은 경우에는 통통한 손잡이를 떠주기 위해서 실을 5가닥 잡아서 떠주도록 할 건데요. 요 10호 바늘로는 5가닥을 전부 다 한 번에 떠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복 호바늘 8mm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8mm 이상 이렇게 10mm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7mm는 제가 사용했을 때 조금 뜨기 힘든 감이 있기 때문에 8mm 이상, 9mm도 상관없고 10mm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 잘라줄 가위, 정리해줄 돗바늘, 그리고 마커도 2~3개 정도 있으면 편합니다. 가방 전체적으로 뜰 때는 이제 첫 코 표시용 마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요. 손잡이 위치 다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마커로 손잡이 위치 먼저 표시해 주시면 조금 더 달기 수월하겠죠? 마커는 1개 이상 꼭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프리미어 울 1가닥, 컬리 알파카 1가닥 잡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영상에서는 이렇게 가방 바닥에 코를 주어서 가방 문판을 먼저 떠줄 건데, 만약에 손잡이 뜨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 저희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울 2가닥 그리고 컬리 알파카 3가닥 해서 총 5가닥으로 뜨게 돼요.
이 과정에서 실을 소분하는 게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두 볼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컬리 알파카만 손에 한 60에서 70바퀴 정도 감으면 이제 손잡이 뜰 수 있는 정도 양으로 소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손잡이를 먼저 다 떠주고 난 다음 남은 실로 가방을 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사용량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소분하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좀 귀찮은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먼저 시작해 주도록 할 거예요. 소분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시간을 넘겨서 손잡이 먼저 이렇게 두 가닥, 그리고 남은 두 볼에서 또 두 가닥, 컬리 알파카만 한 가닥 소분해서 총 5가닥으로 손잡이 먼저 뜨고 와주시면 되고요. 저랑은 이렇게 바닥에서 코 잡아서 가방 몸판 먼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요. 모서리 부분 이렇게 2개씩 있고 2개씩 있고 2개, 또 여기 2개. 꺾이는 이 모서리 부분에 2개씩 구멍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직선 부분에 구멍이 4개가 있어요. 이 중에 여기 두 번째 구멍. 요 구멍에서 첫 코를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늘림이 들어가는데요. 저랑 같은 부분에서 시작을 해주셔야지 저랑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세로로 봤을 때 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고 저는 요 가방 바닥에 튀어나온 부분, 요 찡이 박힌 부분 겉면에서 보고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에 실 잡아주시고 끌어옵니다. 자, 이렇게 끌어올 때 합사해서 뜨기 때문에 실이 한 가닥만 걸려올 수 있어요. 여기 부분 까먹지 말고 이렇게 2가닥이 계속 바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바늘 호수를 작은 걸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놓치기 쉬워요. 이렇게 끌고 온 상태로 매듭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건 첫 코가 아니고요. 매듭입니다.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매듭이 잡아졌으면 같은 구멍에 바늘 넣어서 끌어와서 빼주세요. 빼주시면 저희가 짧은뜨기로 이 바닥을 전부 다 구멍을 주워 줄 건데요. 이렇게 돌리면 짧은뜨기가 되죠. 자, 단단하게 한번 당겨서 고정을 해주시고 첫 코 부분이니까요. 마커로 코잡기 부분 첫 번째 코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계속 짧은뜨기로 모든 구멍을 주워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요 모서리 부분 구멍 2개 보이시나요? 여기 하나, 둘. 자, 요 두 구멍에는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서 코를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모서리는 4개니까 하나, 둘, 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있는 2개의 구멍에는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서 코를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한 코 주워주고 옆에 코로 넘어가서 끌어온 다음 또 짧은뜨기로 한 코 주워주고요. 실 당겨서 잘 잡아주시고 그러면 모서리 부분, 첫 번째 모서리 부분에 구멍 2개가 나와요. 자, 요 구멍 2개에는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서 코를 주워주도록 할게요. 한번 짧은뜨기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끌어온 다음 또 짧은뜨기로 이렇게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컬리 알파카 실을 합사했기 때문에 코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한 구멍에 코가 좀 여러 개 들어간 것처럼 좀 도톰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 총 8개의 구멍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8개의 구멍에는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서 코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구멍에는 짧은뜨기를 1개씩 해서
주워주시면 돼요. 또 모서리 부분 두 번째 구멍에 한 번 더 짧은뜨기로 한 구멍에 짧은뜨기가 2개 들어갔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뭉쳐져 있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쭉 직선 부분, 이 부분은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코를 주워주시면 되고, 다음에 2코씩 잡아주는 부분 제가 마커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끝에 징 박혀있는 부분 모서리 2개에 이렇게 2개의 구멍에는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줄 거고, 이 나머지 구멍은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마커 있는 곳까지 짧은뜨기 하나로 코를 주워주도록 할게요. 마커 있는 요 모서리 부분 전까지 짧은뜨기로 짧은뜨기 한 코씩 모든 구멍에 코를 다 주워줬어요. 자, 이제 모서리 부분 2코 나오죠? 마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굳이 마커 안 하셔도 이렇게 모서리 부분 뜨시다 보면은 잘 보입니다. 이 부분에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 2개 구멍에는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서 코를 주워주고요. 한 구멍에 2개 넣어줬고, 그 다음 자, 모서리는 총 8개의 구멍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 2개 해줬고, 방금 3번째 구멍에다가 2개씩 넣어줬고, 4번째 모서리 구멍에 하나, 다시 한번 같은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2코로 주워줬습니다. 자, 이 규칙대로 그냥 쭉 모든 코 다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직선 부분, 모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멍이죠. 나머지 구멍에는 전부 다 짧은뜨기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되고, 모서리 2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리고 남은 모서리 하나, 둘. 이 부분까지 쭉 해보시면 되고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서리 직전에 구멍까지 짧은뜨기 하나로 주워줬고요. 모서리 부분 요 2개의 구멍에는 또 짧은뜨기 2개씩 넣어서 주워주도록 할게요. 하나, 같은 자리 한 번 더 주워서 둘, 그 옆에 하나, 같은 자리 또 한 번 더 주워서 둘.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모서리 2개씩, 2개의 모서리 총 4군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구멍에는 짧은뜨기 2개씩 넣어서 주워줬고요. 마커 있는 첫 번째 구멍 전 요 남은 코에도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씩 넣어서 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구멍 다 7호 바늘로 코를 주워줬어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당겨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이제 코줍기 단은 끝났어요. 이제 10호 바늘로 교체를 해주고요. 이 10호 바늘로 1단부터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호 바늘로 끼워주시고요. 이제
이 가방이 1단부터 본격적으로 떠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죠? 요거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세트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부터 나올 도안들은 세트 하나고요. 옆에 2번 반복 적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쭉 떠서 여기까지 오면은 한 세트, 같은 방법 한 번 더 반복하면 2세트 해서 한 단이 만들어지는 구조고요. 전부 다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떠줄 거고 중간중간 늘림이 있으니까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첫 코로 마커 표시해 주시고요.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 2개 더 해서 총 짧은뜨기 3개 해주도록 할게요. 2 그리고 3. 자, 요 3번째 짧은뜨기는요. 모서리 부분 2개의 구멍에는 짧은뜨기 2코씩 넣어서 코를 주어줬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 구멍에 2코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른쪽 코에 저희가 지금 3번째 짧은뜨기를 넣어준 겁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은 모서리 부분 4코가 되겠죠? 요 4코 중에 가운데 2코는 또 늘림을 한 번씩 해주고 양옆은 한 코씩 똑같이 넣어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어려우시면 위에 도안만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3개 해준 채로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는요. 다른 게 없고 그냥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넣어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하나 해주고 그 옆에 코에도 한 번 더 반복해서 총 2번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같은 자리 한 번 더 넣어서 2코 늘려뜨기 2번 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잘못하면은 가방을 뜯다 보면 안쪽으로 말리게 되는데요. 모서리 부분을 더 넓혀줘서 가방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2단에서 모서리 부분만 더 늘림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직선 부분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총 15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부터 바늘 넣어서 하나. 자, 지금 이렇게 합사를 했기 때문에 코 모양이 완전히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뜨시다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이 잘 보이거든요. 영상에서는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별 다른 기법 없이 코수만 잘 세주면 되기 때문에 도안에 집중하면서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셋, 14, 15. 자, 15코 떠주셨으면 또 모서리 부분 나와요. 모서리 부분은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2번 해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 한 번 더 넣어서 짧은뜨기 총 2번 들어간 게 한 번이 됐고요. 옆에 코도 마찬가지로 2코 늘려뜨기.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3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 그리고 한 세트 끝났을 때 딱 절반을 떠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2세트 한 번 더 반복하면은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2코 늘려뜨기 2번. 모서리 부분에 2코 늘려뜨기,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2 넣어서 2코 늘려뜨기 한 번 해준 거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 코에 2번 해서 모서리를 조금 더 완만하게 늘려줬어요. 자, 이제 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5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14, 15. 자, 이렇게 15개 짧은뜨기 해주셨으면요. 또 모서리 부분 나와요. 똑같이 2코 늘려뜨기 2번. 한 번, 2번 해서 한 코에 2개 들어간 거 한 번, 옆에 코도 한 번 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 한 번 더 늘려줬고요. 이제 남은 요 3코도 짧은뜨기 떠줘야 되겠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총 세트를 2번 반복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뜨실 때 보시면요. 이런 링구사를 합사해줬기 때문에 뜰 때 그냥 평소에 뜨는 느낌으로 뜨시는 것보다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올 때 조금 길게 빼주고 다시 넣어주면 요 날개가 조금 더 앞으로 풍성하게 나와요. 이런 팁 참고하시면서 떠주시면 편물이 조금 더 뽀글뽀글 예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모든 코 다 떠줬으면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빼뜨기 세게 해서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고요. 자, 여러분 편물 뜨실 때 요 찡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겉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뜨셔야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떠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게 좀 평면이어서 뜰 때 안쪽으로 말릴 수 있지만 이렇게 손으로 살짝 만져주시고 이걸 밖으로 이렇게 보고 떠주시면 이 상태로 안쪽이죠? 이렇게 쭉 자라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이제 2단 떠주도록 할 건데요. 2단은 한 코에 하나씩 모든 코를 다 떠주시면 돼요. 기둥사슬 올려주시고 저희가 1단에서 모서리 부분을 늘려줬기 때문에 전체 코수가 총 58코가 됐는데요. 짧은뜨기 58개 떠주시면 되겠죠?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마커로 표시해 주시면서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한 바퀴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58번째 짧은뜨기까지 해주셨으면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 첫 코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당겨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편물 한번 안쪽으로 넣어서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올라오도록 편물이 잘 올라오도록 만져주시면 돼요. 자, 이제 3단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에서는 또 늘림이 추가가 되는데요. 기둥사슬 올려주시고 요 세트도 마찬가지로 한 세트 하면은 요 반쪽까지 오고 나머지 한 세트 더 반복해 주시면 마지막 코까지 오게 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올려주신 상태로 첫 코는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해줄게요. 하나 먼저 해준 다음 마커로 첫 코 표시해 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한 코에 짧은뜨기 총 2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3개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12, 13. 자, 이렇게 13개의 짧은뜨기 해주셨으면요. 요 다음 코에서는 또 한 번 더 늘림을 해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하나인데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 넣어서 한 코에 2개 넣어주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늘려주셨으면 이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4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3, 14. 자, 이렇게 세트 시작할 때 한번 늘려주고 쭉 짧은뜨기 해주다가 중간쯤 왔을 때 한 번 더 늘려줬고요. 그렇게 쭉 한 코씩 또 짧은뜨기 14번 떠줬어요. 자, 이 세트를 또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코는요. 이 반대편에서 우리가 시작했던 위치, 똑같은 위치예요. 또 2코 늘려뜨기 하나, 또 짧은뜨기 13개. 하나, 둘, 셋, 12, 13 해주셨으면 또 가운데 부분 2코 늘려뜨기 하나, 자, 여기 나머지 코는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4개 해주시면 전체 코수가 딱 맞게 됩니다. 하나, 둘, 셋, 13, 마지막 한 코 14. 자, 14코까지 이렇게 떠주셨으면 모든 코가 세트에 맞게 끝이 나게 되겠죠?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끼워준 첫 코. 저희 2코 늘려뜨기로 시작했으니까요. 2코 늘려뜨기 중에 오른쪽 코겠죠?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3단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늘려주기 때문에 모양이 완벽하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퍼지면서 올라가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떠주셨으면 이제 4단 해주시면 되는데 4단은 또 한 코에 하나씩 모든 코를 다 떠주시면 돼요. 늘림 없이 기둥사슬 올려주시고 3단에서 전체 코수가 62코가 됐기 때문에 4단의 코수도 전체 62코가 됩니다. 모든 코 짧은뜨기로 62코 떠주고 마커 끼워준 상태에서 한 바퀴 돌아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62번째 짧은뜨기까지 떠주셨으면 마커 있던 자리 마커 제거해 주시고 빼뜨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평단 한 단까지 떠줬으면요. 이제 안쪽으로 조금 말리면서 뜨기가 모양이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겉편물이 잘 보이도록 잘 매만져주면서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단 해보도록 할 건데 저희가 3단에서 늘림의 방식이 처음에 늘려주고 중간에 짧은뜨기로 한 코씩 떠주다가 여기 또 중간쯤 한번 늘려주고 이렇게 또 쭉 한 코에 하나씩 떠줬어요. 이렇게 세트 한번 끝나고 세트 다시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늘려주고 쭉 한 코씩 떠주고 늘려주고 쭉 한 코씩 떠줘서 마무리 해줬죠. 자, 앞으로 늘림단이 2번 남았는데요. 이 늘림단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에서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 늘림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세워주시고 첫 코도 마찬가지로 2코 늘려뜨기로 시작해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먼저 해준 다음 마커 꽂아주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짧은뜨기 넣어서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로 시작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4개 해주도록 할게요. 옆에 코에서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13, 14. 자, 이렇게
14코 해줬으면요. 다음 코에서 또 늘려주면 됩니다. 자, 다음 코를 보시면 하나, 두 단 내려가면은 3단 나오죠? 지금 여기 이렇게 코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3단에서 또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넣어서 늘려준 코 있어요. 그 늘려준 코 위에 한 코 떠주고 그 바로 위 코에 한 번 더 늘려준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넣어서 늘려준 다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5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14, 15. 15코 떠주셨으면 한 세트가 끝이 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다음 코 여기 뜰 차례인데 이 코도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 보면 2코 늘려준 코의 오른쪽 코입니다. 여기에도 바늘 넣어서 2코 늘려뜨기로 세트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2코 늘려뜨기 해주고 짧은뜨기 14개 그리고 또 2코 늘려뜨기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15개 해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뜨니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고요. 전체 코수 잘 맞도록 한 코씩 예쁘게 떠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번째 짧은뜨기로 끝이 났고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에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하면 5단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뜨기 쉬운 모양이 돼가고 있죠? 자, 이제 6단, 7단, 2단은요. 코에 늘림 없이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2바퀴 둘러주시면 돼요. 5단에서 전체 코수가 총 66코가 되었는데 6단, 7단도 기둥사슬 올려주시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66코 해주시고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코가 잘 안 보이는 실이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코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뜨시다 보면은 이렇게 V자가 되게 선명하게 잘 보여요.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코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 없도록 한 코에 하나씩 쭉 평단으로 2단 떠서 저희는 8단 시작할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7단의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다 했으면요. 빼뜨기로 단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부터 셌을 때 여기 코 좁기 해줬던 단이 있고요. 이 바로 위에 짧은뜨기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단까지 떠줬어요. 자, 이제 8번째 늘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둥사슬 올려주시고요. 늘려뜨기로 시작해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먼저 해준 다음 마커로 첫 코 표시해주시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짧은뜨기해서 2코 늘려뜨기로 시작을 해줬어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5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부터 하나, 둘, 14, 15. 자, 이렇게 15개의 짧은뜨기까지 해줬으면요. 이제 또 늘림이 들어가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때 저희가 원래 가운데에서 늘림을 계속 해줬는데 편물을 뜨다 보면은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게 되면서 이 중앙 부분이 살짝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게 조금 거슬리시는 분들은 몇 코 더 뜨고 중앙에서 늘림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만약에 3코 더 떠줬다 하면은
늘림한 다음에 이 다음에 짧은뜨기 16번이 들어가는데 3코 빼서 13번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편한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도안 짤 때 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같은 자리에서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해줬어요. 이런 게 조금 번거롭거나 아니면 균형이 안 맞아서 조금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위에 써놓은 도안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2코 늘려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16개, 15, 16. 자, 이렇게 또 한 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기울었죠? 요 다음 코가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면은 여기 코가 돼요. 저희가 세트 2번째로 다시 시작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타고 사선 방향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런 게 조금 좀 기울어진 게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몇 코 더 떠서 이렇게 가운데서 늘림해 주셔도 되고 코수만 잘 분배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다만 전체 코수는 꼭 맞게 해주셔야 되고 늘림 같은 경우에도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양옆에 한 번, 한 번씩 이 부분만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 지금 세트 한 번 했는데요. 세트 한 번 더 똑같이 반복해 보시고 여기 마커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이 세트는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죠? 이 세트를 똑같이 반복하시면 마커 직전 바로 코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각자 해보시고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8단에 늘림단 2세트 전부 다 떠줬어요. 첫 코 표시했던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자, 이렇게 마지막 늘림단이 끝이 났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살짝 퍼진 모양이에요. 자, 이제는 9단부터 16단까지는 코에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총 70코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쭉 뜨면은 이제 요 기울어진 모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9, 10, 11, 12, 13, 14, 15, 16 총 8단은 저희 평단으로 쭉 떠보도록 할게요. 별 다른 스킬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뜨실 때 손땀을 일정하게 조절을 잘 해주셔야 가방 모양이 곧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뜰 때도 이렇게 뽀글거리는 요 부클사가 잘 올라오도록 이렇게 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 잘 해주시고요. 전체 코수가 변하지 않도록 마커 끼워가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9단부터 16단 평단 뜨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16단까지 떠왔어요. 단수를 세어보시면 바닥부터 코잡기 단,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짧은뜨기 단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단 16단까지 전부 다 떠줬고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평단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 뜨고 모양을 손으로 조금 매만져 보시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양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살짝 둥글게 올라오다가 쭉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손땀을 일정하게 해주셔야 이렇게 모양이 똑바로 나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이고요.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니까 모양이 살짝 이렇게 접히게 되겠죠. 네, 접혔을 때 약간 배 모양으로 이렇게 꺾이는지 확인해 주시고 실이 어느 정도 좀 남으실 거예요. 물론 손잡이는 아직 안 뜨긴 했는데 손잡이를 뜨고도 저는 실이 조금 여유 있게 남아서 만약에 단수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두 단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너무 길면은 전체적인
비율이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저희 이제 되돌아 짧은뜨기로 단 마무리 해줄 거거든요. 그 길이까지 생각하셔서 모자라다 싶으시면 한두 단 정도만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실이 너무 많이 남는다 해서 단을 더 많이 추가해 주시면 원작이랑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추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되돌아 짧은뜨기로 테두리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둥삿을 하나 세워주시고, 자, 전체 코수가 총 70코였어요. 그래서 이번 단도 전체 코수는 70코가 됩니다. 되돌아 짧은뜨기는 짧은뜨기를 역방향으로 떠주는 방법인데요. 기둥삿을 해주고 첫 코가 저희 빼뜨기 해줬던 요 코잖아요. 요 자리가 아니라 이 전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6단의 마지막 70번째 코가 되겠죠? 이 코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저희가 빼뜨기 해줬던 요 원래 첫 코 자리는 마커로 표시를 해줘서 마지막 코 자리인 거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주고 지나가 주도록 할게요. 기둥삿을 하나 해준 상태로 전 단의 가장 마지막 코 70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짝 동그란 모양이 올라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단 마무리 할 때는 조금 손에 더 힘을 줘서 빡빡하게 뜨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아이보리 샘플보다 이 핑크색 샘플은 영상을 찍으면서 힘을 너무 많이 주기 힘들어서 약간 느슨하게 떴더니 모양이 조금 더 퍼지게 됐어요. 많이 퍼진다 해서 모양이 이상하진 않지만 더 퍼지는 것보다는 마무리 단에서 살짝 모양을 잡아주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요 되돌아 짧은뜨기 단은 손에 힘을 줘서 조금 쫀쫀하게 떠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요 상태로 다음 코는 또 그러면 전 단의 69번째 코가 되겠죠? 바늘 넣어서 되돌아 짧은뜨기 이 상태로 한번 당겨주시고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에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마무리돼요. 이렇게 한 코씩 쭉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까요. 다 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바늘 들어가는 방향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당겨서 조금 쫀쫀하게 마무리해주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해주시고 한 바퀴 돌고 마커 근처에서 첫 코 자리 끼워놨던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마커 남아있고요. 마커 전에 한 코 있어요. 마커 전까지 한 코 떠주시고 조여주시고 마커 있는 저희 빼뜨기 해줬던 첫 코 있죠? 마커 제거해주고 원래대로 떴을 때 가장 첫 번째 코 바늘 넣어서 똑같이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조였을 때 모양이 잘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탄탄하게 그리고 둥글게 모양이 잡혀 있으면 다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지 손으로 다듬어 주시고 다 됐다 싶으면 여기 실 잘라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약간 넉넉하게 남기고 잘라주신 다음 돗바늘에 끼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귀가 조금 두꺼운 바늘이 쓰기 편하겠죠? 이렇게 끼워온 다음 가장 처음에 해줬던 이 첫 코 있어요. 이 첫 코랑 이렇게 붙여줘야지 모양이 잘 유지가 되겠죠? 요게 이렇게 사선 방향이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당겨서 편물이 이어지도록 코가 이어지도록 해주시고요. 같은 자리 밑으로 나와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실 특성상 어떻게 꾸며도 티가 잘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편하신 대로 꾸며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도 한번 더 당겨서 자연스럽게 이어줬고요. 이 실은 이 상태로 안으로 보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사이사이로 통과해주고 안으로 넣어서 숨겨준 다음 정리가 끝난 실은 잘라서 마무리. 그리고 손으로 잘 매만주면서 모양을 한 번 더 다듬어 줍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빼뜨기 라인이 잘 티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쭉 있는데 실 특성상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을 뒷면이라고 칭하면 여기가 앞면이 되겠죠? 빼뜨기 라인이 아예 없는 부분, 이 앞면. 이 앞면에서 이제 손잡이 부분을 달아줄 거예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한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실을 총 5줄을 잡아서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을 쓰기 전에 내 물이 온전히 있을 때 한 가닥씩 뽑고 그리고 컬리 알파카는 추가로 이제 따로 소분을 해서 이렇게 5겹을 잡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방을 뜨고 요만큼이 남았어요. 자, 요만큼 있으면 이건 다 안에서 뽑은 실들이거든요. 이렇게 안쪽에서 뽑은 실들인데 띠지를 제거해주고 겉에서 실을 풀어서 이렇게 프리미어울 두 가닥을 잡아주고 컬리 알파카도 안쪽에서 한 가닥 그리고 겉실에서 한 가닥 뽑아준 다음 이 겉실은 잡아주기 전에 여기서 손에 감아서 따로 소분을 해주시면 편하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손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저는 손잡이 2개 만들 때 한 70바퀴 정도 감으면은 넉넉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손잡이도 손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최대한 감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돌돌돌돌 감아서 따로 소분을 해서 프리미어울 2가닥 그리고 컬리 알파카 3가닥 잡고 손잡이를 떠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볼에서 겉실, 안실 그리고 컬리 알파카는 따로 소분한 실 그리고 겉실, 안실 해서 총 5줄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총 5가닥의 실이 준비됐으면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손잡이는 새우뜨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지금 미리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 5겹으로 전복 코바늘 8mm 사용해서 떠줬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통통한 모양이 나옵니다. 가방에 붙였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이 손잡이 하나로도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실을 이런 부클살을 합사해줬기 때문에 새우뜨기 특유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통통하고 귀여운 손잡이로 완성이 됩니다.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취향이나 또는 가방 비율에 따라서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는 30cm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5가닥의 실을 한 번에 잡아주시고 손에 걸어줍니다. 이 꼬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에 꼬리실들로 손잡이를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남겨주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많이 남기실 필요가 없는 게 실이 여러 가닥이기 때문에 나눠서 꼬매주면 되거든요. 한 요 정도만 남겨주고
바늘로 감아서 매듭을 잡아줍니다. 쭉 당겨서 튼튼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사슬 하나, 그리고 둘, 사슬 2개 만들어줬어요. 자, 새우뜨기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조금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위에 카드 참고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고요. 자, 요 5가닥의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늘은 꼭 8mm 이상, 전복코 바늘 8mm 이상 이걸로 준비해 주셔야 뜰 수 있습니다. 자, 첫 사슬에 바늘 넣어서 새우뜨기로 떠주는데 첫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하듯이 떠주면 돼요. 짧은뜨기 떠주시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실이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꼭 바늘 큰 거 사용해 주세요. 여기서 너무 당겨주시면 이 8mm로도 뜨기 힘드니까요. 적당히 당기면서 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편물을 살짝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죠. 이 줄에 바늘 넣어서 통과시켜 주고요. 여기에 짧은뜨기 하듯이 떠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또 편물 돌려주시면 이번에는 이게 지금 뭉쳐서 잘 안 보이는데요. 한 줄이 아니라 2줄이에요. 봤을 때 이 전보다 훨씬 여기가 좀 두께감이 있죠? 이 2줄을 전부 다 2줄이 따지고 보면은 10가닥이거든요. 이 10가닥을 한두 가닥 정도는 빠뜨려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감아서 또 짧은뜨기 하듯이 빼서 떠주면 돼요. 자, 이게 새우뜨기입니다. 봤을 때 또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2줄 있죠. 바늘로 잘 넣어서 감아서 빼주시고 짧은뜨기 하듯이 떠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요 정도 떴을 때 이게 한 3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0cm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빼고 다시 넣고 돌려서 통과. 자, 이 상태로 지금 이 정도 떠줬는데 30cm가 될 때까지 이 방법으로 계속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뜨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30cm 정도 만들어 왔고요. 끝에 바느질 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 남겨주시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뽑아주시고 끝부분 당겨서 마무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통통한 끈이 완성이 됐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한 개 더 똑같이 만들어 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왔으니까요. 바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방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빼뜨기 자국, 요거를 저는 뒷면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앞면에다가 먼저 달아보도록 할 거예요. 손잡이 다는 건 한쪽 면만 보여드리고 반대쪽 면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달아오시면 됩니다. 손잡이를 가져와 주시고 이렇게 뒷면, 앞면 크게 구분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예쁜 면을 바깥쪽으로 사용해 주시면 예쁘겠죠? 여기를 이제 5가닥 중에 2가닥, 3가닥으로 나눠서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리미어울 1가닥, 컬리 알파카 1가닥, 프리미어울 1가닥, 컬리 알파카 2가닥.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고 한쪽 꼬매고 한쪽 꼬매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될 텐데 위치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자, 위치는 위에서부터 단을 셌을 때 되돌아 짧은뜨기 단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에서 5번째 단 정도의 가방 끈의 가장 아랫부분이 이렇게 달리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느낌인데 이 가방과 끈의 간격은요. 너무 넓으면 이상해져요. 이렇게 딱 U자 모양이
엎어진 U자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여기 간격 그리고 이쪽 간격 생각해 주시면서 달아주셔야 되겠죠? 이거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커로 위치 먼저 잡아주고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조금 떨어져서 보자면 이런 느낌이 되도록 달아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되돌아 짧은뜨기 단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5번째 단 경계 부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 나눠서 바늘을 끼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끼워왔고 이 부분 제외하고 세 가닥으로 먼저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중심에서 잘 맞춰준 다음 됐다 싶으면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단 5단 아래 바로 경계 부분에 바늘 넣어서 위치만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꼬매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그냥 튼튼하게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새우뜨기 끈 같은 경우에 이 겉에 있는 뾰족뾰족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계속 꼬매주시면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볼륨이 살짝 죽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서 꼬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겉에서 바늘 뽑고 손잡이 부분 안쪽에 이렇게 좀 땀을 떠서 연결해 주는 게 더 튼튼하게 연결되더라고요. 당겨주시고 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엉킬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당겨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고정해주고 그냥 왔다 갔다만 계속 반복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위치 한번 살짝 고정이 됐으면 하나, 둘, 셋, 넷, 5단 5단 밑에까지 고정이 잘 됐으면 옆에 가방 끈도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간격이 약간 멀다 싶으면 약간 안으로 당겨주면서 마저 이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안쪽으로 넣어서 빼주고 실 엉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안쪽 끈 한 땀 떠서 같은 자리로 들어가고 이 방법으로 튼튼하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는 방법 자체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서 바늘 찔러서 앞으로 통과해주고 그리고 끈에서 이렇게 한 땀 떠서 안으로 넣고 이렇게 쭉 해보고 저는 여기까지 붙여서 와보도록 할게요. 지금 간격이 저는 살짝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로 그러면은 이쪽 연결할 때 조금 더 당겨서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비율 잘 맞게 보셨을 때 너무 간격이 넓지 않도록 이 정도 되도록 잘 연결하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다 달고서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요. 마무리하는 것도 크게 특별한 기법 없습니다. 저는 여기 끈 달아주고 지금 한 번, 2번 이렇게 2가닥 이렇게 나눠주고 달아줬잖아요. 여기를 한번 일단 묶어서 고정을 시켜줘요. 묶는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안 묶고
안쪽으로만 숨겨주시면 됩니다. 남은 요 꼬리실은 또 편물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시면 되겠죠? 끈을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셨으면 그냥 이렇게 숨겨주시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왔다 갔다 잘 숨겨주시고 남은 꼬리실 잘라주고 또 여기 남은 실도 옆 편물들 사이사이로 숨겨주고 겉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게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빼서 고정이 끝난 요 꼬리실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숨겨서 남은 건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만 달았을 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상태로 옆에 있는 요 손잡이, 반대 방향 손잡이도 같은 위치에서 중심에 맞게 다른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요 모양과 맞게, 그리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정도 내려오는 그 정도 위치에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도 다 달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양쪽 손잡이 모두 달아주고 왔습니다. 봤을 때 가운데를 중심으로 옆에 간격이 동일하도록 잘 달아줬고요. 뒤쪽까지 딱 대칭이 맞도록 예쁘게 튼튼하게 달아주셨으면 가방은 완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리미어홀과 컬리 알파카를 합사해서 귀여운 바스켓백 만들어 봤는데요. 요 편물 그리고 통통한 손잡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포인트가 되고 가죽 바닥을 사용해서 바닥을 떠주는 수고로움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늘어짐 없이 굉장히 탄탄하고 모양이 잘 잡히는 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예쁜 가방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